사주의 역마살과 도화살이 동시에 있는 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역마살은 움직임과 변화를, 도화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뜻하는데 이 두 신살이 함께 있으면 가는 곳마다 기회가 펼쳐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조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별한 조합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숨겨진 가능성과 앞으로 펼쳐질 기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 사주에 역마살과 도화살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마살과 도화살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이동과 매력이라는 두 가지 기운을 동시에 극대화해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인생의 무대 자체를 확장시키는 아주 특별한 신살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역마살부터 설명드리면 이건 지지의 인, 신사, 해가 있을 때를 말하는데 쉽게 풀어서 돼지띠,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의 기운입니다. 이 네 글자는 명리학에서 움직임, 변화, 이동, 여행을 상징하는 아주 강한 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역마살이 사주에 있으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도화살은 지지의 자, 오, 매오, 유가 있을 때인데 이건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의 기운을 뜻합니다. 도화살은 매력, 인기, 이성운을 대표하는 신살로 사람들에게 끌림을 주고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도화가 있으면 외모나 말투,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 사주 안에 함께 있으면 정말 놀라운 조합이 완성됩니다. 역마의 움직임에 도화의 매력이 더해지니까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어디를 가든 기회가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이 모이는 게 도화라면 역마는 직접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는 기운이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움직이면서 매력을 발산하고 그 매력이 다시 기회를 부르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 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지의 역마와 도화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건 일간이 어떤 오행이든 그 사람의 인생 흐름 자체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월지나 일지에 이 조합이 있으면 본인의 정체성과 활동 영역 자체가 넓은 세상,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예인, 여행 가이드, 항공 승무원, 해외 영업, 무역업, 호텔리어, 관광업처럼 이동과 사람을 동시에 다루는 직업에서 정말 잘 풀립니다. 가만히 있는 일, 반복적인 일보다는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매일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일이 이 사주 구조와 정말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혹시 지금 내가 역마 도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사주 전체 균형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하거나 지지의 형충파에 같은 충돌이 많으면 기운이 있어도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대운에서 아직 그 기운을 깨우는 시기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역마나 도화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운이 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생이 확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이 빛을 발하려면 십성 중에서 편재나 식상의 기운이 함께 흐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편재는 유동적인 재물, 넓은 인맥을 뜻하고 식상은 표현력, 창의력, 소통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역마 도화가 있는 사람이 편재나 식상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어디 가든 돈이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기회로 연결되는 타고난 사업가형 사주가 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조합을 가진 분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나 타지 사람들과의 인연이 훨씬 더 깊고 강하게 맺어집니다. 또 SNS나 유튜브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서도 정말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동하는 에너지와 사람을 끄는 에너지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사주에 역마와 도화가 함께 있다면 한 곳에 정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도 인연도 기회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성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우니 배우자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마살과 도화살이 함께 있는 사주는 말 그대로 움직임과 매력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성들의 관심과 호감을 의도하지 않아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만나는 인연이 너무 많아서 자칫 이성 관계가 복잡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가벼운 인연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자주 생깁니다. 명리학에서 보면 역마는 인신사해라는 지지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글자들은 움직임과 변화를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도화는 자오묘유라는 지지에 있는데 이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기운이에요. 이 두 기운이 합쳐지면 이동하는 곳마다 이성과의 만남이 생기고 그 만남이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지나 월지에 이 조합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면 결혼 전 연애 경험이 매우 많거나 결혼 이후에도 외부의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매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이 기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지, 즉 배우자궁의 상태입니다. 일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배우자와의 인연을 나타내는 핵심 자리예요. 여기에 정제나 정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정적인 배우자 인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제는 남자 사주에서 정식 아내를 뜻하고 정관은 여자 사주에서 정식 남편을 뜻합니다. 이 십성들이 일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 외부의 유혹이 있어도 중심을 잡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일지에 편제나 편관이 있고 거기에 역마와 도화가 함께 붙어 있으면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편제와 편관은 유동적이고 고정되지 않는 기운이라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의 인연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육합이나 삼합 같은 합구조가 일지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합이란 두 글자가 서로 결합해서 안정적인 기운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처럼 지지끼리 합을 이루면 배우자궁이 안정됩니다. 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 삼합, 신자진 삼합처럼 세 글자가 조화를 이루면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만약 일지에 합이 있으면 역마 도화가 있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니까요. 반대로 일지에 충이 있거나 형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충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고 형은 어긋나는 기운이라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역마와 도화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충이나 형까지 겹치면 이별이나 외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배우자 기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안정한 구조라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에서 투명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역마 도화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배우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소통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력이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 매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결국 역마와 도화가 함께 있다면 배우자궁의 안정성을 꼭 확인하고 관계의 중심을 잡아줄 십성과 합의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력은 유지하면서도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역마살과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해외여행과 원거리 성공운이 정말 강하다는 걸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가진 분들은 솔직히 한국에만 있기엔 아까운 사주입니다. 역마는 인신사해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기운이고 도화는 자오묘유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매력으로 기회를 여는 기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주 안에 함께 있으면
국경을 넘는 순간 운이 터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선 평범했던 사람이 해외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주목받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역마는 지지에서 이동의 기운을 담당하고 도화는 인기와 이성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자석 같은 기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동하는 곳마다 새로운 사랑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르는 물에 복이 붙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일지나 월지에 이 조합이 있으면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여러 나라와 문화를 넘나들며 성장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거나 무역업이나 관광업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시작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역마도 있고 도화도 있는데 아직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별다른 기회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대운의 흐름과 지지의 합충 관계 때문입니다. 역마와 도화가 있어도 지금 흐르는 대운이 정착과 안정을 뜻하는 토의 기운이거나 지지에서 합의되어 움직임이 묶여 있으면 그 시기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역매에 해당하는 인신사해가 오거나 충이 일어나서 고정된 기운이 흔들리면 그때 해외로 나갈 기회가 갑자기 생깁니다. 유학 합격이 되거나 이민 제안이 들어오거나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는 식으로 본인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가진 분들 중에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거나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마와 도화가 함께 있으면 외국인에게도 호감을 주는 기운이 강하고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표정과 태도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건 고민이 아니라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사주가 그쪽으로 가라고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해외운을 더 강하게 쓰고 싶다면 수호행과 모고행의 기운을 보강해주면 좋습니다. 수는 흐름과 이동을 상징하고 목은 확장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기운이 뒷받침되면 역마와 도화의 힘이 더 안정적으로 발휘됩니다. 실생활에서는 물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고 식물을 키우거나 아침 일찍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목과 수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해외운이 열리는 시기에는 망설이지 말고 일단 비행기 티켓부터 끊으세요. 이 사주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 운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역마와 도화를 함께 가진 사람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빛나고 타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특별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편재와 식신이 함께 있으면 사업과 창작 분야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역마와 도화를 가진 사람이 편재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유동적인 재물운이 크게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편재라는 건 십성 중에서도 움직이면서 벌어들이는 재물, 즉 고정된 월급보다는 사업이나 투자, 장사나 무역처럼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편재는 재물의 기운이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마와 도화가 이미 이동과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조합인데 여기에 편재까지 더해지면 이동할 때마다 돈이 따라붙는 흐름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벌 수 없는 돈이 발품을 팔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로 움직일 때마다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지점을 여러 곳에 내거나 다양한 유통망을 만들어서 수입의 통로를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편재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편재만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아서 금방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함께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벌지? 그 방법과 표현력을 제공해 줍니다. 식신은 십성 중에서도 창조력과 표현력, 그리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서 돈으로 바꾸는 그런 힘을 주는 기운입니다. 역마도화의 편재와 식신이 함께 있으면 예술, 방송, 유튜브, 1인 미디어, 음식업, 디자인, 패션, 뷰티
이런 분야에서 정말 강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콘텐츠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는 이 조합을 가진 사람이 정말 무섭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은 표현을 잘하고 편재는 그걸 돈으로 바꾸고 역마는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게 하고 도화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이 네 가지 기운이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있는데도 왜 나는 별로 돈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사주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간이 약하거나 지지에서 편재와 식신이 충이나 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아직 그 기운이 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재가 있어도 비겁이 너무 강하면 벌어들인 돈을 형제나 동료에게 나눠주거나 빼앗기는 구조가 생기고 식신이 있어도 인성이 너무 강하면 생각만 많고 실행력이 떨어져서 돈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제대로 쓰려면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표현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재는 한 곳에 정착하면 그 힘이 약해지고 식신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재능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이 조합을 가진 분들은 매일 무언가를 만들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매일 다른 장소로 움직이면서 자기 재능을 계속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주가 가진 재물운의 본질입니다. 또한 이 조합은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수입원을 동시에 만드는 다재다능형 재물운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이 있으면서도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통로를 열어두면 편재의 기운이 각각의 통로마다 조금씩 흘러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큰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가진 분들은 절대 한 가지 일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보면서 어디서 돈이 더 잘 들어오는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 사주가 가진 재물운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과 정신 안정을 위해 토호행과 금호행의 기운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역마살과 도화살이 함께 있는 분들은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극과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에서 역마는 인신사해, 그러니까 돼지띠,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움직임과 변화의 지지들이고 도화는 자오묘유,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로 이루어진 매력과 인기의 지지들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으면 마치 바람 위에 꽃이 실려 날아다니는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운이 너무 강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토호행의 기운입니다. 토호행이라는 건 흙의 기운인데 국토, 솔토, 미토, 진토, 소띠, 개띠, 양띠, 용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호행은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품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의 지지에 이런 토호행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역마와 도화가 강해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지나 시지에 축토나 술토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집이나 가족,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토호행이 없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운이 들어올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하거나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호행도 중요합니다. 금호행은 쇠의 성질로 신금과 유금, 원숭이띠와 닭띠가 여기에 속하죠. 금호행은 칼처럼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에너지를 정리해주는 기운입니다. 역마와 도화가 너무 강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기 쉬운데 금호행이 있으면 중요한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고 일간이 목이나 화 기운이라면 금의 기운이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주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력도 덜 소모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역마 도화 조합을 가지고 젊을 때는 정말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다가
중년 이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토와 금의 기운을 제때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주의 이 기운이 약하다면 일부러라도 규칙적인 생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안정 활동, 그리고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처럼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대운에서 토운이나 금운이 올 때는 억지로 더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한 곳에 정착해서 기반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는 시기로 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내실을 다져놓으면 다음 운이 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래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역마와 도화가 함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오래 누리려면 중심을 잡아줄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토화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사주에 이 기운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대운의 흐름 속에서 그 시기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마음이 결국 모든 성공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